자,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한 원리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점의 대칭 이동을 공부를 했죠.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은요, 점의 대칭이랑 똑같은 원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지 이제 점에서는 좌표가 통째로 움직였다면 도형에서는 이제 그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XY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자, 점이 아니고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F의 X, 네, Y의 부호가 바뀌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말해서 Y의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자, 도형의 방정식 F의 X, Y는 0을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점에서는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죠. 얘도 똑같이 이제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요렇게요. X의 부호가 바뀐다. 자, 도형의 방정식 F의 X, Y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F의 우리가 좌표에서도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었듯이 도형의 방정식도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자, 4번 똑같아요. 선생님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F의 X, Y는 0을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점의 대칭 이동에서는 X좌표, Y좌표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Y하고 X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네, 위치가 바뀌고요. 자, 도형의 방정식 F의 X, Y는 0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하고 X가 점의 대칭 이동랑 똑같이 위치와 부호가 모두 바뀝니다. 부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6번을 결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평행 이동은 점과 도형의 적용 원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렇죠? 원래 원천적으로 파고들게 되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사실은 공부를 아직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이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점은 똑같이 그냥 더하면 됐는데 도형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더하기 A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X 빼기 A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도형과 점의 적용 원리가 다르지만 대칭이동은 적용 원리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잘 외워도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도형의 대칭이동의 기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똑같아요. 자, 다음 도형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자, 조금 문제가 많아졌네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는요,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먼저 X축 대칭 이동한 게 될 거고요. Y축 대칭 이동한 건 이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X하고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원인데요. 자, 원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게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Y의 부호가 바뀌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곱을 하는 거는요, 이 안에 있는 거 부호를 모두 공통적으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곱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저렇게 쓸 수 있고요. 자,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제 얘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지만 둘 다 부호를 바꿔버려도 제곱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한 거는 이제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자, 이렇게 부호를 바꾼 걸 먼저 모두 다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제곱 안에 있는 애들의 부호를 모두 바꿔줘서 조금 더 예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3번은 이제 먼저 우리가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Y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 X의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 다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둘 다 플러스로 바꾸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선생님 실수했네요. 여기 x축 대칭 이동,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문제 조금 어려울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좀 어렵게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각각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직선부터 한번 해볼게요.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x축 대칭 이동. 자, y축 대칭 이동 하게 되면 이제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남은 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가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y로 바뀌고요. y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y가 되고,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2x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애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죠. 원점 대칭 이동을,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부터 써볼게요. 얘의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한 게 얘가 됩니다. 자,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의 부호가 바뀌는데요. 사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이 되면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얘가 어차피 제곱되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x를 집어넣으나 이 식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거랑 똑같은 식이 됩니다.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둘 다 부호가 바뀌는데, 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에, 네, 이건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했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하고, 이 그래프는요 원점 대칭 이동을 하나 x축 대칭 이동을 하나 똑같은 애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0,7인 이러한 포물선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봤자, 대칭 이동을 시켜봤자 원래 거랑 똑같이 포개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도 그래프의 식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리는 이래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x 대신에 일단 마이너스는 쓰고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7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옆에 있는 원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선생님이 앞에서 평행이동에서 원의 평행이동을 얘기를 할 때는 원은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다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먼저 중심의 좌표를 찾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2가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반지름을 찾습니다. 자, 2분의 루트 x 개수의 제곱 16, y 개수의 제곱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48. 얘는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얘가 32, 얘가 48이니까 더하면은 80이 되나요, 여러분들? 네, 요렇게. 그럼 2분의 얘는 4루트 2루트 20이 되죠. 이렇게 약분되면서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2루트 5.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이 이제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서 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오니까 20.
요렇게요. 자, 이제 y축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 중심이 x좌표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중심이 이러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요렇게. 자, 원점 대칭 이동한 거는 중심이 이제 몇 컴마 몇이 돼요? 둘 다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고 중심이 마이너스 2,2인 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0. 요렇게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얘가 자리와 부호가 바뀌면서 앞으로 오고 얘가 자리와 부호가 바뀌면서 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이러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0. 요렇게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놓고 나면 원은 옮기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직선 먼저 다뤄볼게요. 자, 핵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면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 나온다. 지금 술술술 나와야 되겠죠? 평행하는 두 직선은 당연히 뭐가 똑같아야 된다?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잊지 맙시다.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직선 y는 3분의 1x 플러스 2를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수직이고 이 직선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수직이다 평행이다 다 기울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 녀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의 부호가 바뀌죠?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저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랑 수직이래요.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지나요? 네, 마이너스 6,2를 지나는 직선식이기 때문에 y는 기울기 쓰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요거였죠. 그래서 y는 3에 x 플러스 6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쓰라 그랬으니까 분배해서 3x 분배하면 18이랑 2랑 더하면 20이고 y 넘겨서 마이너스 y는 0 이런 형태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직선 요 녀석과는 평행하고 아하 그 말은 쟤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그 기울기가 얼마구나 얘랑 똑같은 2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칭 이동한 직선이 2,1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행 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애를 찾아보게 되면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x하고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y 대신 마이너스 y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이러한 애가 되는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2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 2라서 우리가 m의 값은 2라는 사실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완성이 되죠. 어느 정도. 자, 선생님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우리가 기울기는 y는 꼴로 고쳐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y네요. 미안합니다.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는 꼴로 고쳐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m은 여기 있는 기울기 2랑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해서 쓰게 되면 y는 mx-n 이라는 녀석이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n인데 그때 m이 지금 현재 얼마니까 2니까 여기가 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직선이 뭐도 지나요? 네, 2,1도 지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2하고 1을 집어넣게 되면 1은 4-n이 돼서 여기서 n은 얼마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m 더하기 n을 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 더하기 3이 돼서 5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포물선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물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사실
꼭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칭이동의 원리를 많이 공부를 했다면 어떤 대칭이동을 할 때는 블록하는 방향이 바뀌고 어떤 대칭이동을 할 때는 안 바뀌고 그걸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려운 친구는요. 굳이 그렇게 꼭지점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도형의 대칭이동의 원리를 그대로 식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도 계산 과정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은요, 얘를 도형을 다 따로따로 쓰지 않고요. 다 따로따로 쓰지 않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은 요거였는데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억을 통해서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네,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이렇게 되고요. 그거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얘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뭐의 부호가 바뀌죠? x의 부호가 바뀌죠. 이 x가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앞에는 마이너스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요.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이 f의 x, y는 마이너스 0이라는 도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거쳐서요. 그러니까 그냥 y의 부호만 바꿔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통해서 이 원래 이동하는 포물선 얘인데 얘의 부호만 y의 부호만 바꿔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과정을 통해서 원점 대칭 이동하고 다시 y축 대칭 이동했을 때 나오는 포물선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를 다 하나하나 써가면서 하실 필요 없이 먼저 도형의 방정식의 틀을 써놓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원리를 이제 옮기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풀이 과정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녀석의 꼭지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마이너스로 묶고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플러스 6은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얘는 y는 하고 마이너스 하고 이거 세 개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이 마이너스 1은 이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얘랑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1로 바뀌면서 7 이렇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1,7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꼭지점이 지금 현재 어디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디귿이라고 하고 디귿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7을 디귿 직선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자, 7은 4 더하기 a가 되면서 여기서 a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 도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도형은 f의 x, y는 0이었는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요. 다시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다시 바뀌게 되면서 얘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x의 부호만 바뀌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x의 부호만 바꿔서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y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에이 선생님 그거 뭐 하려고 어차피 안 변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똑똑하신 거예요.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한번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게 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바꾸면 되겠네요. 3으로 묶고 나면 x제곱 플러스 2x 앞에 두 개만 묶는 거죠. 그럼 얘를 봤을 때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주고 플러스 2는 그대로 해주는 거고요. 자, 3 그대로 오고요. 이거 세 개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은 3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게 플러스 2랑 만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b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하고 풀리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도형이 되겠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이동,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서 직선하고 포물선하고 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원의 대칭 이동 핵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은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모양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원의 모양을 결정하는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자, 2번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 및 대칭 이동을 적용합니다. 자,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도형의 방정식 f의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식은 뭐가 되냐면 f의 y, x는 0이 된다.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x, y에 뭐가 바뀐다? 위치가 바뀐다. 자, 위치가 바뀐다. 쉽게 얘기해서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원, 요 녀석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을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랑 똑같다 라고 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요 먼저 중심을 구합니다. 원의 이동은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얘를 쭉 우리가 읽고 나서 1번 기역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되죠 여러분들?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는 1,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니은을 하게 되면 니은은 이제 x하고 y가 서로 이제 x좌표 y좌표가 서로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y좌표가 앞으로 오고 x좌표가 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꼭지점과 일치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2번 디귿을 통해서 구해보게 되면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플러스 4 여기서 4 꺼냈다고 그냥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거 3개가 x-d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2,1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 옮겨진 이 중심의 좌표가 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2랑 같아야 돼서 a는 마이너스 2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원, 조금 중심을 보려고 했더니 둘 다 미지수를 가지고 있네요.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이 포물선의 꼭지점과 일치할 때, 그래서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우리가 완전히 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여기를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죠. 기억의 중심을 구해볼게요. 원 기억의 중심을 구하게 되면 중심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1차 계수에 마이너스 2를 나누게 되면 3a, y의 1차 계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자, 이걸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니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점 대칭 이동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이 꼭지점이랑 얘의 꼭지점이랑 똑같대요. 꼭지점과 일치할 때 얘를 이제 디귿이라고 하고, 자, 디귿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꼭지점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쟤를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2차항과 1차항을 2로 묶고 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20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렇게. 그럼 2에 요거 3개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는 얘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8이 되고 얘랑 만나서 플러스 2를 남기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a는 1이고요. 2b가 2이기 때문에 b도 1이 되겠죠. 두 개를 곱한 값은 따라서 1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의 활용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자, 그림 그려볼까요?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무엇이랑 같더라? 그렇지, 반지름과 같더라. 너무 중요한 거였죠.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xy에다가 이 점을 집어넣은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이제 지금 정도면 지겨워 나 다 아는데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못 구하면 사실 안 되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직선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과 접하더라 라는 사실을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고 먼저 기억을 구해보게 되면, 자, 기억은 뭐가 되냐면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xy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이제 2번 니은을 적용하게 되면, 자, 접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의 중심 얼마? 4,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이 직선 마이너스 3x, 우리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7해서 조금 예쁘게 정리할게요. 3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0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얼마? 4면은 안되지? 저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다 라고 식을 세우면은 이 문제는 이제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 구합니다. 자, 1차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1차 계수의 제곱, 요렇게. 사실 여러분들 좀 공부 많이 했으면 이거 분모 5지? 라고 나왔어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는 3과 4거든요. 자, 어쨌든 x에다 4 집어넣게 되면 12가 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고 2가 되죠. 이게 5고요. 양변에 5를 곱하고 절대값 안에 여기 정리하고 나면 절대값 8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5가 곱해지면서 1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풀리는 원리에 의해서 8 마이너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는 8이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일 때 얼마가 가능하고 2가 가능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8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a가 2하고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8이 되고 양수 a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8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이 원과 접하더라 라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원점 대칭 이동한 기억식은 뭐가 되냐면요, 자, x의 부호가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애가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식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녀석은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이죠? 3, 마이너스 1이고 이 중심과 우리가 지금 대칭 이동을 통해서 얻어낸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a는 0 이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원의 반지름 3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은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그냥 다 쓰기 귀찮아서 선생님 마음대로 쓰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학교 서술형 쓸 때는 여러분들이 풀이 쓸 때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서술형 쓸 때는 꼭 한글로 쓰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거리가 3이다라고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럼 여기 4고 여기 3인데 그럼 분모 5 나오는 거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식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원래대로 쓸게요. 자, 절대값 씌우고 x 대신에 3 들어가면 12, y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3이 되고요. 자, 이게 5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변에 5를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을 정리하게 되면 절대값 9 마이너스 a는 15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건 절대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들의 부호를 모두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안에 있는 부호를 모두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중요한 건 둘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건 제곱이건 둘 다 양수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가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 a-9가 되고 여기는 뿔마 15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절대값의 원리는 절대값 x가 a가 나온다면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다 라는 걸 이용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만 내비두고 나머지 9를 이항하게 되면 9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돼서 플러스일 때 24가 가능하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6이 가능하죠. 그 중에서 양수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24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유형은 도형의 대칭 이동 중에서 살짝 어려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부터 확인해 보죠. 1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선택한 다음에 아무 점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좌표를 0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y좌표를 0으로 만드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위에서 아무렇게나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다른 직선 사이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어떤 문제인데 이렇게 시뻘건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L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먼저 한번 하고요. 대칭이동한 직선을 M이라고 한번 해보자. 두 직선 L과 M 사이의 거리가 6루트 3이 되도록 하는 A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M을 찾아볼게요. 자, 원점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X하고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바꿔서 쓰겠습니다. 4x 플러스 a. 선생님은 양변에다가 3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a.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y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3a는 0이라고 이렇게 정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용할 거는 뭐냐면 원래 L, 직선 L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뽑아낼 건데, 선생님은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그 L 위에 점을 찾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점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L이 이렇게 있고요. 대칭 이동을 해서 얻어낸 점을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을요. 그래서 L 위에 선생님은 X좌표가 0인 점을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Y는 그냥 A라는 간단한 형태가 되죠. 우리가 M은 위에서 찾아본 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3a는 0이라는 직선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6루트 3이다 라는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래서 0,a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게요. 자, 루트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거 더하면 16 더하기 9가 되겠죠. 절대값 씌우고 x좌표에는 0이 들어가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y 대신에 a를 집어넣게 되면 3a 더하기 3a가 됩니다. 이게 6루트 3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분모를 계산하면 루트 25라서 5가 되거든요. 양변에 5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절대값 6a가 되고요. 얘는 30루트 3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요, 자, 6a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루트 3이 되고요. 양변을 6으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3이 되죠. 그래서 a의 값은 플러스 5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5루트 3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해집니다. 5루트 3, 마이너스 5루트 3. 근데 문제에서는 그 a 값들의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5,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75 하고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직선 L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원래 있던 직선 L과 M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는 모든 A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하나도 안 틀리고 숫자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M을 구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칭 이동의 원리도 똑같아요.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다 부호 바뀌면 되겠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Y를 이항해서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직선이 L이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M인데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A는 0이라는 애고요. 선생님은 여기 위에다가 x가 0인 좌표의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L 위에 x가 0인 거니까 여기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긴 A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루트 10이 되고 저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고 식을 세워서 A를 찾겠습니다. 자, 거리 구합니다. 자, 루트 요거 제곱 9 요거 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절대값 씌우고 여기에는 0 여기에는 A가 들어가게 되면 0 더하기 A 더하기 A가 됩니다. 이게 루트 10이 되고요.
자, 분모가 지금 현재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10을 곱해주게 되면 우변은 10이 되고 좌변은 절대값 2a가 되겠죠. 따라서 2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곱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5하고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엔 원의 대칭 이동의 음용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 또는 둘레를 이등분한다.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이등분하려면 혹은 그 둘레를 반으로 자르려면 당연히 그 원에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 자, 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먼저 뭐를 생각하고 원의 중심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는 변하지 않는 걸 이용한다?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한다. 원이 오히려 우리가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는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이라 그래서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형의 이동은 오히려 원이 훨씬 쉬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 샬라샬라 주어진 얘를 그냥 기억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넓이가 이등분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옮겨진 중심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더라. 그쵸? 이 직선이 그 중심을 지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의 중심을 먼저 구해볼까요? 기억의 중심을 먼저 구해보게 되면, 자, a, 마이너스 1 쓰기도 민망한, 바로 여러분들 지금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옮겨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해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이 지금 점이잖아요. 점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와 y좌표의 부가 모두 바뀌죠. 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바뀌죠.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이 녀석의 넓이가 저 직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x하고 y에다가 각각 이 좌표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정리하면 3 더하기 2a 더하기 1은 0이 돼서 여기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이 움직이니까 중심 딱 먼저 생각하자. 그죠? 중심 딱 먼저 생각하자. 중심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은, 그죠? 그 원은 이 직선에 의해서 둘레의 길이가 이등분 된다라는 얘기는 그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을 이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의 중심을 구해보게 되면 기억의 중심은 쟤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x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마이너스 3과 y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얘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죠. 얘를 이제 니은 과정을 통해서 바꾸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x좌표, y좌표의 부호와 위치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부호가 바뀌면서 앞으로 오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이 부호가 바뀌면서 뒤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이 되고요.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4,3을 얘가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쟤를 대입하게 되면은 디귿 과정은 여기 있는 y 대신에 y좌표 3,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면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7하고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